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앉아주시죠.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북한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해보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강명구 의원님? 자, 임종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지금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임종득 의원님 지금 당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 자, 이철규 의원님이 지금 발언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굉장히 중차에다 입장에서 있습니다. 예. 중차에다 명목집에서 있고 오늘은 국민이 다른 새로운 발전된 길을 가기 위한 또 이 현 상황을 파괴하고 슬기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오늘 담화 다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각자 의원들 생각이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네. 대표님은 당대표입니다. 여기에 사감
여기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관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 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기묘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 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자, 조용히 말씀하실 분은 우리 저한테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지명해 대표님이 드릴게요. 연단에 서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조용히 해주시죠. 우리 대표님, 여기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탄핵에 동의하거나 동조한 사람이 아무도, 저 탄핵이란다 미안합니다.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이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 있게 이걸 다 중지를 모아서 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라는 것이 우리 의원 다수의 뜻이었고요. 저도 잘 경청하고 왔습니다. 예. 다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또한 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의 지위에서 이 연단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님의 말씀 우리 당에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 소집된 의원총회입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도 조금 이 성격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은 제가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에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거기서 야유하듯이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끝까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까? 짓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지금 오전 상황을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이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대표로서 드립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정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 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고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 주십시오. The only way they're going to win is by a rigged election. The only way they're going to win is by a rigged election. 혈액순환의 시작은 심장이 수축할 때 뿜어내는 힘으로 출발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전신으로 퍼져나간 후에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의 경우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뿜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은 중력의 반작용을 이겨내고 혈액을 멀리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있어서 모든 근육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종아리 근육은 특히나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죠. 운동 부족이나 노화로 인해 종아리 근육이 약화되면 발까지 내려간 혈액이 원활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면 만성 피로는 물론 종아리 부종, 수족냉증, 면역체계 약화, 게다가 피부 노화까지 전반적인 신체 건강 악화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 나이가 들수록 종아리 근육이 재산이다 라는 말을 강조해 하곤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꾸준한 걷기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위해 안전하고 강력한 EMS 기술로
막힌 순환기를 한 번에 빵 뚫어드리는 리바이티브 S액티브 순환 부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극찬하는 마사지기의 새로운 기준,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는 리바이티브는 중국 공산당이 아닌 영국에서 제조된 프리미엄 마사지기로 공산주의 국가들의 저가형 제품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의 품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외가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 대한민국의 기술로 제작된 영국 발 마사지기 리바이티브는 유럽 국가들의 국민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무려 1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사지기로 분류되어 있지만 영국에서는 의료기기로 취급된다고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재활운동이 필요하신 분들, 종아리 근력이 부족한 중장년층,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서서 일하는 직장인,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운동 후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고 싶은 분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들, 종아리와 발의 붓기를 빼고 싶은 분들, 탄력 있는 다리를 만들고 싶은 분들, 피로가 쉽게 안 풀린다거나 숙면이 어려우신 분들, 다리가 쉽게 뭉치고 쥐가 난다거나 출산 후 손발이 저린 여성분들에게 이 엑스액티브 순환 부스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주말마다 격한 운동을 하는 제가 한 달 동안 리바이티브를 써봤는데요.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테니스를 3시간 정도 몰아서 치고 나면 다음날 근육이 뭉치고 피로감이 3, 4일씩 지속됐었는데 운동 직후 바로 이 순환 부스터를 써주니까 종아리 비복근부터 가자미근, 아킬레스 근육까지 금세 다 풀려서 굉장히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제가 광고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올해 초에 테니스를 치다가 발목이 완전 90도로 꺾여서 인대가 심하게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운동을 3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하긴 했는데 붓기도 여전했고 굽있는 구두는 아예 신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낫질 않았어서 강목 같은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운동을 가볍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얼마 전 10월 달까지도 발목 스트레칭을 조금이라도 하면 통증이 여전했었는데 리바이티브를 매일 꾸준히 딱 2주일만 사용했는데도 발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높은 구두를 신고 걸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정도가 돼서 제가 이렇게 극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처럼 발목이 약해서 쉽게 삐거나 하는 일이 잦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리바이티브는 다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뒷목이나 승모근, 어깨, 등, 허리, 손목, 무릎까지 거의 전신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 측에서 우리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원하는 부위에 부착해 쓸 수 있는 바디 패치를 무료로 함께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바디 패치로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와 다를 바 없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년 시골에서 고추와 배추, 무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고추를 따고 무거운 배추와 물을 뽑은 날엔 리바이티브로 즉각 근육을 풀어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보통 안마기 같은 걸 사놓으면 초반에만 열심히 쓰다가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구입을 금세 후회하시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리바이티브 엑스액티브 순환 부스터는 무게가 단 1.4kg 밖에 되지 않아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편하게 이동 가능하고 휴대폰처럼 배터리를 충전하는 식이어서 전깃줄 없이도 거실 소파에서 안방, 장시간 이동하는 기차나 자동차에까지 들고 타도 될 정도로 편리성이 우수합니다. 저는 리바이티브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할 때는 유튜브 영상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 책상 밑에 놓고 일하는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 식탁 아래 두고 사용하기도 할 정도이니 얼마나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지 아시겠죠? 두드리고 압박하는 일시적 시원함을 가진 안마의자는 3,400만 원 정도 하는데 EMS 저주파로 근육 속부터 자극해서 근본적인 순환 문제를 해결해주는 리바이티브는 저희 채널에서 단독으로 안마의자의 10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리바이티브 측에서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63%의 할인율을 적용해 37만 원에 이번 달 23일까지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구매 방법이 어려워서 저희 채널에 구매 대행을 맡겨주시면 37만 원이고 판매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셔서 카톡으로 간편 가입을 해주신다면 1만 원의 추가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혜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순환 부스터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풋크림 1개를 추가로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밖에 나가 싸워야 할 일도 많은 요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리바이티브 엑스액티브 순환 부스터 초특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공동구매를 기획할 때마다 판매 기간이 끝난 후에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구매 기한 종료 후엔 초특가 할인 구입이 불가능하므로 후회하시면 늦습니다. 직접 구매처와 문자 주문 방법은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